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법무부 업무 보고를 했는데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시카법이 뭐고 한 장관이 관심 있는 이 제시카법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고위험 성범죄자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전자 감독 등 다양한 대책이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 고위험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없도록 하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병인 비대위원님, 네. 이 제시카법 어떤 법입니까? 네, 성범죄자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출소하고 난 뒤에 어디에 거주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적인 상태로 볼 수 있는 학교, 어린이집 등 근처의 일정 반경 내에는 이러한 성범죄자가 머무를 수 없도록 하게 되는 법, 이거 이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럼 나머지 공간에서 거주해도 되는 거냐라고 또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못하도록 여기에 대한 거주 제한 조치라는 건 저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 이들이 어딘가로 나오게 됐을 때 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문제들이 후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보완 조치들까지도 법무부가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성범죄자가 언젠가는 출소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혼란들을 막는 일들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여기를 이제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의지가 함께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제시카법이다라는 건데 김용주 의원님, 네. 사실은 일단은 그래도 성범죄는 재발의 공포가 있잖아요. 특히나 네. 이제 뭐 아동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안 사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신상 공개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예 원천적으로 거주 제한을 한다. 네. 괜찮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전에는 사실은 뭐 거주에 대한 자유가 있고 다만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그러니까 알리는 그런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2005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제시카라는 아이가 이웃에 의해서 그야말로 성폭행, 살해당하는 그걸 계기로 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로 치면 600m의 공원이나 학교 안에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뜻은 단순히 그런 측면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살 수 없는 법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500m 안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이것이 사실 최근에 수도권의 가장 큰 민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화성, 수원 뭐 이런 경기도 지역에서 상당수, 또 서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엄격성을 한동훈 장관이 강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한 장관이 굉장히 좀 바쁘네요. 뭐 깡패 수사, 깡패 잡잖아요 요즘. 마약 잡잖아요. 거기에다가 김우겸 의원이랑 소송하죠. 그다음에 청담동 술집 안 간 것도 증명하고, 그 자기 집 스토킹했던 또 덧탐사랑 또 소송하는데 이제는 또 성범죄자들의 거주에 대한 또 이 법안 예고까지. 그러니까 뭐 혼자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이 수사 역량을 어떻게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러니까 범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이고 또 범죄자들을 적절하게 잘 처벌할 거냐 하는 부분에 이 초점을 좀 더 맞췄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온데간데 없고 너무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는 데 애를 썼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수사 역량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이 특히 염려가 큰 부분들은 더 잘하자, 더 열심히 하자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특히 일선 수사 당국은 저런 어떤 정책적인 수단에 대해서 떠올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해야 되는 건 사실 저런 거예요. 법무부가 좀 바빠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법무부에서는 정책적 기능을 통해서 어떤 일선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어떤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다 보면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검사로서는 뛰어났는데 과연 행정 역량이 있겠어? 정책 역량이 있겠어? 이런 의구심들이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해나가는 거를 좀 하다 보면은 행정가 더 나아가서는 정치인으로서의 역량까지도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학선 선수도 섭외했잖아요, 최근에. 어쨌든 법무부가 지금 바쁘다. 그런가 하면 어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야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이었는데요. 명단을 공개했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명백한 별건 수사로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은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전력이 야당 탄압에 총동원되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야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실명,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과거에도 야당 수사 중인 명단이다라면 윤석열 사단이다라고 공개를 했었는데 일부 검사 정보가 잘못돼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검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결국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또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비판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적법하게 직무 수행 중인 공직자들에게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을 한 거다.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됐다라며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강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건 국민들의 알 권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직자에 대한 조리돌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누구 말이 맞다고 보세요? 그 좋은 알 권리라면 지난 시절 동안은 왜 한 번도 그런 얘기들을 공개를 제대로 안 했던가요?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을 악마화시키고 또 관련된 검사들 좌표 찍기 하면 지지자들이 달려들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방식의 외압을 행사한다 해서 있는 죄가 사라지거나 덮여지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고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관련된 많은 혐의들은 이미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본인들 당내에서 나왔던 일들을 검찰이 순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 좌표를 찍고 있는 검사들의 면면들을 가지고 압박을 행사하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재판이 다 끝나게 되면 오히려 초창기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많은 혐의들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그 내용을 수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얘기들까지 더 나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있는 사람들 명단도 그럼 같이 공개하면 어떨까요? 라고 되묻고 싶은데 이런 일들이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법한지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고요. 원칙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그 방탄 다 해제하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역 없이 국민들께 똑같이 수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본인들이 합리적 주장하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 공개는 옳지 않다라는 건데 더 나아가서 한 장관은 이 명단을 공개하는 의도가 있다. 공직자들에 대한 조리돌림 선동이다. 법치주의 훼손이다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좌표 찍기라는 부분들 당연히 동의하고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2017년 대선 과정 속에서 문자 폭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흥미롭게 하는 양념 같은 일이다. 라고 하는 시각에서 하나도 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좋게 만듭니까? 당내에서의 일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좌표 찍기, 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 문화 바꿀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조리돌림 선동이다. 전윤기 의원. 공무원은 조리돌림 당할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공무원은 공직을 수행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으로도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조리돌림 당할 일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검사들의 명단 공개를 왜 하지 말자라고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무를 열심히 보고 있는 공무원들도 전부 다 명단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분들도 이름이 인터넷에 석자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들께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무를 수행하라는 입장에서 명단을 다 공개하고 있는데 왜 검사만 숨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과거에 있었던 거, 그럼 과거는 왜 숨기고 지금 거만 공개하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과거 거부터
바로 잡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전부 다 공개할 수 있게끔 바꾸자 이겁니다. 과거에 그 검사들도 공개해야 된다면 다 공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합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사의 명단 공개는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리고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이름 공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장관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겁니다. 검사들도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언론에서도 다 몇 부 부장검사 누구 저희 배치표도 다 나와 있고 구청에 있는 직원들처럼 다 돼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구청에 있는 직원들의 성명이 일반적으로 공개돼 있는 거랑 민주당에서 뭔가 원하는 민원이 있어요. 근데 이 구청 직원들이 우리 민원은 안 들어줍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이랑 얼굴을 박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민주당의 적입니다라고 구청 공무원들 얼굴을 언론에다 대고 언론 플레이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까? 다른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아니, 그런 식이면 노웅래 의원 수사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안 합니까? 민주당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 정부 인사들 수사하는 검사들은 왜 저렇게 안 해요? 특정 이슈만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어라고 공개하는 거는 이거는 조리돌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공소장에 보면 수사검사가 누구고 공판검사가 누구고 판결문에도 다 나옵니다. 이게 공개돼 있는 정보인데 이거를 제1야당이 가공해서 조리돌림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저런 어떤 행태들은 도를 넘었다. 이게 그리고 그 어떤 이런 식으로 윤사단이라고까지 찍어가지고 뭔가 정말 이게 이분들이 정말 다 윤사단인지도 모르겠는데 허위 정보를 얼굴까지 박아서 유포한다? 저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데도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렇게 대자보를 말씀하신 거죠? 네. 그 노웅래 의원 수사하는 수사팀은 왜 안 넣냐? 어제 이제 박찬대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이제 전 정부 인사들과 또 노웅래 의원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의 이름도 일부 포함이 돼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의도가 있는 명단 공개다라는 의견이에요.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또 민주당 17대 국회의원 선배신데. 글쎄요.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너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언론이 집중되는 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더 현명하지 않나. 스스로 이런 좌표찍기라든지 이런 비판을 만들어서 다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야당에 대한 혐오감이라든지 어떤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보다는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정책적 지금 현재 뭐 가스비라든지 유류세라든지 이런 전면적인 어떤 정책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지금 뭐 더 대결적인 관계로 가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 이로울지 그리고 찾아가는 보고에서 할 게 없어서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사 이름 올리는 것에 자족하는 모습이 과연 당의 지지율 제고에 도움이 될지 저는 전라북도까지 가서 저러고 있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장관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데 뭐 법적 대처 뭐 이런 게 의미하는 걸까요? 뭐 그거는 이제 법적 대처는 그것은 이제 법률가들이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정치적 논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